예, 13. 도형의 이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수학에서 변환이라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변환과 함수의 차이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함수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 그지? 예, 함수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변환? 수학에서 변환이라는 용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환은 뭐야? 뭔가 이렇게 좀 바꾼다라는 얘기 같아. 그치? 변환 자체가 뭔가 바꾼다라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바꾸는 거예요. x, y. 얘 뭐 같아? 점이에요. 그죠? 점을 바꾸는 거야. 뭔가 다른 점으로. x, y-라는 새로운 점으로 바꾼다. 이게 변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손쉽게 많이 얘기했던 함수와의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겁니다. 일반적인 함수는요, 실수로 옮기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 나 여기에 3을 출발시킬 거야. x 자리에 3을 대입해서 3을 출발시킬 거야. 그런데 공식이 있는 거야. 그래? 나는 y로 가게 될 건데 이 y는 3x 플러스 7이야. 뭐 이런 공식이 중간에 존재하는 거야. 함수 식이 존재해버리면 그러면 도착되는 값은 3 곱하기 3 플러스 7. 그래서 16이라는 값에 도착하겠구나. 3이라는 숫자가 16이라는 숫자에 도착하네. 이처럼 실수로 옮기는 경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변환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얘는 실수로 옮기고 있지. 변환은 뭐로 옮기고 있어? 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으로 옮기는 함수를 우리는 변환이라고 한다요. 되겠습니까? 결국 변환도 함수의 일종인데 좀 특이한 함수인 거죠. 점으로 이동시키는 함수를 변환이라고 한다. 자, 요 생각하면서 우리 요거 한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반적인 함수는 실수로 옮기는 경우이다. 그런데 점으로 옮기는 함수를 변환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왜 지금 이 점으로 옮기는 함수인 변환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 얘를 선생님이요 요만큼 이동시키고 다시 요만큼 이동을 시키건 혹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건 이 도형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로 이루어져 있다?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점으로 이동시킨다? 이게 바로 뭐야? 도형의 이동, 즉 뭐야? 변환의 개념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부터 좀 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자. 아래로 내려가 봤더니 이동의 종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도형의 이동에서 배우게 될 이동은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두 가지예요. 내 맘대로 막 이동하는 건 배우지 않습니다. 자, 평행이동은요,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해요. 점 꼴랑 하나를 또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거. 혹은요, 식을 식으로 이동한다. 자, 식을 식으로 이동한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그래프를 통째로 새로운 그래프로 이동하는 걸 의미해. 되겠습니까? 평행이동은 점 하나를 점 하나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여러 개의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 식, 즉 도형을 또 다른 도형으로 이동하거나 딱 이렇게 몇 가지 종류만이 존재한다? 두 가지 종류만이 존재하고 우리는 평행이동을 배울 때 이 두 개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완벽한 거야. 되게 쉽지? 자, 그러면 이제 대칭이동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몇 개를 배우냐? 자, 중학교 때 대칭이동 몇 개 배웠습니까? 중학교 때 나오는 대칭이동의 종류는 3개예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요렇게 3개만 배워. 자, 그런데 고등수학에 오니까 뭐가 보입니까?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x는 a 대칭, y는 b 대칭, a, b 대칭 이렇게 5개의 개념을 더 배워요. 그래서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대칭이동의 종류는 총 몇 가지이다? 8가지이다. 평행이동 2개, 대칭이동 8개, 총 10개의 이론을 우리가 배우겠구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내 맘대로 이동하는 건 자치를 이용하는 건데 얘는 요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크게 정리하자. 이동은 크게 무슨 이동과 무슨 이동이 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다. 평행이동에서 몇 개 배울 거다? 2개. 대칭이동에서 몇 개 배울 거다? 8개. 이렇게 큰 덩어리를 정리하고 가도록 하자. 자, 그러면 드디어 지금부터 평행이동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도대체 뭐에 평행이동하다는 거야? 바로 이런 겁니다.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여기 점이 있어. 이동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동해.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여기 도착했네? 자, 얘는 점을 점으로 이동했는데 X축, Y축에 평행한 방식으로 이동했죠?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평행이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평행이동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2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뭐를 뭐로 이동한다? 점을 점으로. 두 번째, 식을 식으로. 그 2개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봤더니 점이 있습니다. 자,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되겠네요.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동했어. X축, Y축에 평행이동하고 있으므로 얘는 평행이동하고 있는 거겠지. 맞습니까? 자, 이때 X축의 방향으로 몇 칸 움직이고 있어요? 4칸. 오, X축의 방향으로 4칸 평행이동한다라는 걸 앞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어 라는 표현을 앞으로 항상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선생님이 보이면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 평행 이동.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이렇게 읽는 거야. 다시 뭐라고 읽는다고? 시작!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이에요. 자, 그래서 도착된 점의 좌표를 봤더니 얘는 3,1이 되고 있어. 와, 이 점에서 이 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앞에 있는 좌표에 몇을 더하면 4를 더하면 3이 되고, 두 번째 뒤에 있는 좌표에 몇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을 더하면 1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요, 그냥 직접 대입하면 돼요. 얘? 오, 요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 있는 좌표에 4를 더해라 이런 의미야. 무조건. 무조건 어디에다가? 앞에 있는 좌표에 4를 더해라. 얘는요, 뒤에 있는 좌표에 마이너스 1을 더해라 라는 의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좌표에 4를 더하고 뒤에 있는 좌표에 마이너스 1을 더한다는 건 빼기 1 해주라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몇이 나온다? 3,1이 나온다요. 엄청 쉽죠? 그냥 더하라면 더하고 빼라면 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얘를 앞좌표에, 얘를 뒷좌표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점을 점으로 이동하는 건 어떤 논리인지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식을 식으로 이동하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볼 거야. 그래서 봤더니 여기 2차 포물선이 나왔네. 2차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몇 콤마 몇이 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y절편이 3이 되고 있어요. 즉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생긴 애예요. 자, 이 녀석 우리 2차 함수의 식만 봐도 꼭지점의 좌표 구할 수 있지. 2차를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가 2, 그리고 x자리에 0 대입하니까 3 나오니까 요 그림 맞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을요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몇 칸 움직이고 있어? 3칸.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식은 무조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요. 요게 보이는 요식 보이죠? x 화살표 3. 얘를 x-3처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뭐로 보이겠어? y-1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y 플러스 1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x-3과 y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이 앞에 있는 식 구조에서요. x라는 문자가 보이는 자리에 모두 다 x-3을 무조건 대입해야 되고, 자, y라는 문자가 보이는 자리에 무조건 뭘 대입한다? y 플러스 1을 무조건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식을 써보면 y 플러스 1은 x 자리에는 x-3을 집어넣으십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식이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자, 정리해볼까요? 결국 이 식은 y는 x-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돼서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우리요 요 이차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꼭지점이 몇 콤마 몇입니까? 2,1.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런데 와 그래 3칸 마이너스 1칸 이동해서 요런 녀석이 생겼어. 자, 요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 몇입니까? 2,1이에요. 어때요? 일치하는 도형이 나오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평행이동은요, 점을 점으로 이동할 때는 더해주라면 앞자리에 그대로 더하고 빼주라면 앞자리에 뒷자리에, 그러니까 x는 앞자리로 y는 뒷자리로 해석해서 더해주라면 더해주고 빼주라면 빼주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만 식을 식으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한다? x라는 자리에 뭘 대입한다? x-3. y 자리에 뭘 대입한다? y 플러스 2를 대입해서 식정리를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3페이지는요 우리가 살짝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배우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3페이지. 자, 우리 배웠으니까 평행이동의 적용.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을 여러분이 계산해서 채워보세요. 여기 점을 점으로 평행이동하고 있는 상태죠? 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워보세요. 초 뒤에 같이 합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네 문제 모두 다 점을 점으로 평행이동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직접 대입한다. 봤더니 앞좌표에 몇을 대입한다? 앞좌표에 뭘 해준다? 플러스 2. 뒷좌표에 뭘 해준다? 마이너스 3. 뒷좌표에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필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녀석은 3 플러스 2가 될 거야.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거니까 난 3 더하기 2,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 나 계산할 수 있어. 이건 초등학교야.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요거예요. 자, 얘는 뭐가 되겠어? 불러봐. 시작.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 되겠죠. 자, 얘는 뭐라고 쓸 겁니까? 시작. 2a 플러스 2, 3b 마이너스 3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y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제일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요. 얘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점을 점으로 이동하는 거하고 식을 식으로 이동하는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면 y를 보면서 되게 당황하기 시작해요. 왠지 이 y가 얘랑 관련이 있을까봐 끙끙대고 이 x가 얘랑 관련이 있을까봐 끙끙대고 하는데 점을 점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지. 그냥 뭐야? 앞좌표에 2. 어머, 앞좌표 y네. 더하기 2 해줘야겠다. 뒷좌표에 마이너스 3. 뒷좌표 x니까 x에 마이너스 3 해줘야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오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그저 이렇게 앞좌표에 이렇게 좀 갈매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좌표에 플러스 2, 뒷좌표에 마이너스 3 하면 된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선생님 위에 공사를 20일째 하는 집이 있는데 주말에는 사람들 쉬니까는 조금 소음 공사 자제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 오면 안 될까요? 얘기해주면 훨씬 좀 조용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주중에 조용하다가 주말에 공사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수업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뭐가 점이고 뭐가 식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얘 점이야, 식이야? 식. 얘 점이야, 식이야? 식. 얘 점이야, 식이야? 식이에요. 얘는 뭐야? y는 x에 관한 어떤 문자가 오는 식인데 뭔지 몰라? 그냥 이렇게 적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식을 식으로 평행이동해 볼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여기 들어갈 건 모두 다 x는 이만큼, y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위에 뭐라고 쓰면 좋겠어? x, y 사이의 관계식, 즉 뭐를 평행이동할 때는? 식을 평행이동할 때는 뭐를 뭐처럼 생각해서 대입한다?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생각해서 대입한다예요. 자, 선생님이 원하는 건 중간식 원합니다. 중간식, 계산식 말고요. 중간식, 이렇게 원리식 적어보세요. 개념식. 중학과 중에서 한 번 해서 쉽죠? 다 하셨죠?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이동하네. 불러볼까? 시작! y 플러스 3은 3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한 번 더. y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요 녀석 시작! y 플러스 3은 f의 x 마이너스 2. 자, 요 시간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y는 으로 정리하면 f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고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마이너스 3, 미안. 마이너스 3이라고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함수식 있으면 뭔지 몰라? y는 fx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만약에 출제자가 어떤 식을 주는데 이런 식을 줬어. y는 f의 x-3이라는 이런 패턴의 식을 주면 우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원래는 y는 fx가 정상식인데 여기 뜬금없이 -2, -3 이런 거 보이네요. 자, 이 녀석은 뭐냐면 플러스 몇, 마이너스 몇 이런 수학적인 표현은 전부 다 무슨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행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식 밑에다가 적어 놓도록 합시다. 3줄짜리 필기를 할 거예요. 짤막하게 3줄짜리 필기. 첫 번째 줄에 적어 놓으세요. 어떤 수를 더하거나 줄 바꿔서 어떤 수를 뺀 것은 줄 바꿔서 평행이동을 의미한다. 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렇구나. 어떤 수가 막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의 특징이 보이면 얘는 전부 다 평행이동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5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5페이지 리딩 훈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아까 요거 한번 해볼게요. y는 fx라는 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식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해볼 겁니다. 식 불러볼까? 시작! y-b는 f의 x-a 식 정리해볼까? 시작! y는 f의 x-a 플러스 b지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보면서 와, 더하기면 빼기면 이런 건 전부 평행이동 의미한댔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방긋이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방긋이라고 적어 놓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뭐냐면 반대로 그대로야. 방긋 이상하잖아. 그래서 방긋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대로 라고 적어 놓으세요. 잊지 말라고 방긋 이렇게 해놓은 거야. 반대로 그대로예요. 즉 얘는요. x축의 방향으로 얘를 보면서 -a라는 숫자가 보이지? 반대부호 뭐야? a만큼. 여기는 그대로지.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그대로니까 b만큼 평행 이동했단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핵심은 뭐야? 방긋, 반대로, 그대로. 알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설마 급방 웃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구조의 식만 딱 봐도 느낌이 오겠네? 얘는 원래는 어떻게 생긴 식이었어? 원래는 y는 fx였어요. 그런데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식이구나 라고 이 식만 봐도 이렇게 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식의 의미는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반대로니까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그대로니까 b만큼 평행이동한 식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이 모두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정리해 보십시오. 두 번째 불러볼까요? 시작!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한 시. 세 번째 줄 시작.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식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로 내려왔어요. 개념식이 아닌 실전식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는 2차 함수식 2개 있고 1차 함수식 하나 있고 아래쪽에 3차 함수식 하나가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식을 볼 때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와, 마이너스 3 플러스 7 더하기 4 빼기 3 빼기 3 더하기 2 빼기 2 더하기 5 이런 것들을 볼 때 전부 다 얘를 뭐로 해석해야 된다? 평행 이동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원식은 어떻게 했냐면 빼기 3과 7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식이 돼.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되겠어? y는 x의 제곱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y는 x의 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7만큼 평행이동한 식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습니까? 같이 불러볼까? 시작!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식. 한 번 더. y는 7x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시. y는 마이너스 8x의 세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식. 이렇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동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개념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평행이동의 역작용이에요. 자, 뭐냐면 문제가 나오는데 야, 여기에 뭔지 모르는 y는 fx라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는 어떤 식이 있어. 그런데 이 식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y는 뭐 x-2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정확한 식이 나왔어. 도대체 이 a는 뭘까라고 묻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걸 평행이동 시키는 게 편해? 아는 걸 평행이동 시키는 게 편해? 아는 거.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모르는 걸 평행이동 시켰더니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식이 되더라 라고 나면 우리는요, 얘를 역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어떻게?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풀이 해석을 적어놨어. 거꾸로 해석할 때. 즉, 문제는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B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 아는 구체적인 식 B를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시켰냐? 그러면 봐요. 얘는 A만큼 평행시켰지. 거꾸로 돌아가려면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이동해야 돼? 마이너스 A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거꾸로 가려면. 플러스 3 해줬으면 마이너스 3 해야지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Y축의 방향으로 뭐라고 쓸 거야? B만큼 평행이동해야 돼요.
즉 B에서 A로 갈 때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모르는 식이 나왔는데 아는 걸 평행이동해서 계산하는 결과 우리 잘 구해낼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요. 다시 문제는 야 모르는 식을 평행이동시켰더니 이런 식이 됐어.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은 역으로 평행이동시키면 A라는 식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 옆에다 평행이동의 역작용을 사용하는 이유 적어볼게요. 평행이동의 역작용을 사용하는 이유는 모르는 것으로부터 풀이하는 것보다는